6. 신호의 등불. 우리는 운 좋게 크라운 여인숙의 2층 방을 빌 수 있었습니다. 그 방에서는 저택의 정원과 건물이 똑똑히 바라다 보였습니다. 땅거미가 질 무렵 덜커덕거리는 마차 소리와 함께 로일롭 박사가 돌아왔습니다. 야, 박사님이 돌아오셨군. 아래를 내려다보던 홈즈가 빈정거리듯 말했습니다. 로일롭 박사는 무엇 때문인지 마부를 향해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고 있었습니다. 저 사나이는 1년 내내 성을 내는 모양이군. 홈즈가 다시 빈정거렸습니다. 잠시 후 저택의 거실에 불이 켜졌습니다. 로일롭 박사가 그 방에서 저녁 식사를 하는 모양이었습니다. 바깥은 어느 결에 캄캄해져 있었습니다. 헬렌 양은 어떻게 하고 있을까? 내가 걱정을 하자 홈즈는 염려할 것 없다는 투로 말했습니다. 그 여잔 보기보다는 단단한 여자야. 글쎄. 그보다 와트슨 오늘 밤에 모험에 자네를 데리고 가는 것이 좋을지 어떨지 망설여지는군. 몹시 위험할 테니까. 이봐, 새삼스럽게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방해가 된다면 난 따라가지 않겠어. 방해라니 당치 않은 소리. 자네가 함께 가주면 크게 도움이 되지. 그렇다면 가겠네. 고맙네. 그렇지만 적을 깔보면 안 돼, 와트슨. 저 방에는 죽음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어. 죽음의 위험? 자네는 그 방에서 내가 못 본 것까지 보고 온 모양이군. 그건 아니야. 추리는 조금 앞질렀을지도 모르지만 내가 본 것 중 색다른 건 초인종끈인데 그것도 죽음의 위험을 불러일으키는 것 중에 하나인가? 환기 구멍도 방심할 수 없는 것이고 그 환기 구멍은 쥐가 겨우 드나들 정도잖아. 크고 작은 건 그다지 문제가 안 되네. 박사의 침실과 줄리아의 침실 사이에 있다는 게 문제지. 와트슨, 사실 난 여기 오기 전부터 그런 구멍이 있을 거라고 짐작했었네. 그런데 역시 있었어. 아니, 그건 어떻게? 나는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헬렌 양이 오늘 아침에 로일롭 박사가 피우는 여송연 냄새를 줄리아가 맡은 적이 있다는 이야기를 했었지. 두 방이 어딘가 통해 있지 않으면 도저히 냄새 따위는 흘러 들어가지 않아. 그리고 경찰조차 무심코 지나쳐 버릴 정도니까 틀림없이 작은 구멍일 거라고 생각했지. 그렇지만 그 작은 구멍에 무슨 장치를 할 수 있을까? 독가스를 흘려보낼 수도 없을 테고. 그러자 홈즈는 빙그레 웃으면서 나를 바라보았습니다. 환기 구멍과 초인종끈, 그리고 줄리아의 죽음 아무래도 기묘한 일치라고 생각되지 않나? 그리고 침대에 수상한 장치가 되어 있었는데 자넨 그걸 못 보았나? 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침대에 발이 못으로 고정되어 있었어. 침대를 옮길 수 없도록 잔재주를 부려놓았더란 말일세. 그래? 그거 해괴하군. 그러니까 침대는 환기 구멍과 초인종끈에 대해 항상 같은 위치에 있어야만 됐었네. 그 끈은 밧줄이라고 해도 괜찮지. 초인종끈은 아닌 게 분명하니까. 나는 나도 모르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홈즈. 나도 어렴풋이나마 짐작할 수 있을 것 같아. 이 얼마나 끔찍한 범죄인가. 성격이 비뚤어진 의사가 생각해낸 범죄는 매우 교묘해. 그러나 우리는 그의 나쁜 꾀를 꿰뚫어 보았어. 이젠 확실한 증거를 잡아 그를 붙잡는 일만 남았어. 물론 거기엔 상당한 위험이 따르겠지만. 홈즈는 이렇게 말하고 나서 파이프를 입에 물었습니다. 그럭저럭 시간이 흘러 6시경에 거실에 불이 꺼졌습니다. 로일롭 박사가 마침내 자기 방으로 간 것 같았습니다. 이제 저택 쪽은 캄캄해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 후 이 시간이 흘렀습니다. 이 시간은 우리에게 있어서 더없이 길고 지루하게 느껴졌습니다. 시계 바늘이 11시를 가리킨 지 얼마 안 되어 어둠 속에 불이 켜졌습니다. 신호의 등불이다. 가운데 방이다. 우리는 단단히 준비를 하고 방을 나섰습니다. 여인숙 주인은 이렇게 깊은 밤에 어딜 가느냐고 말렸습니다. 그러자 홈즈는 급한 보릴로 친구에게 가는 겁니다. 오늘 밤은 아마 친구네 집에서 자게 될지도 모릅니다. 하며 팁을 주었습니다. 주인은 싱글벙글하며 말했습니다. 수고가 많겠습니다. 그럼 잘 다녀오십시오. 우리는 발소리를 죽이며 어두운 길을 걸어갔습니다. 차가운 밤바람이 얼굴을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7. 죽음의 절규. 우리는 신호의 등불을 안내 삼아 한 발 한 발 저택으로 다가갔습니다. 저택 속으로 들어가는 것은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담이 낡아 여기저기 허물어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 대신 자칫 잘못하면 와르르 하고 무너질 우려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소리를 내지 않기 위해 거의 기다시피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나무 사이를 빠져나가 정원의 잔디까지 도착하는데 30분이나 걸렸습니다. 가운데 방의 창문은 열려 있었습니다. 막 그 창문을 넘으려던 우리는 깜짝 놀라 숨을 죽였습니다. 하마터면 소리를 지를 뻔했습니다. 바로 옆에 월계수 그늘에서 갑자기 꼽추 같은 것이 튀어나왔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잔디 위로 털썩 몸을 던졌다가는 날쌔게 일어나 어둠 속으로 사라져 버렸습니다. 깜짝 놀랐어. 식은땀이 다 났어. 나도 놀랐어. 저건 비비야. 홈즈가 내 귀에 대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이곳에 표범과 비비가 있다는 사실을 깜빡 잊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물쭈물 하다가는 언제 표범이 덤벼들지 몰랐으므로 재빨리 구두를 벗고 창문을 뛰어넘어 침실로 들어갔습니다. 홈즈는 소리를 내지 않도록 조심하여 덧문을 닫고 등불을 탁자 위로 옮겨 놓았습니다. 그리고는 방 안을 둘러보았습니다. 낮에 조사한 때와 조금도 달라진 점이 없이 모든 것이 그대로였습니다. 홈즈는 내 곁으로 살그머니 다가오더니 들릴 락말락한 목소리로 내게 말했습니다. 소리를 내면 지금까지의 노력은 물거품이 돼. 옆방에 박사가 있다는 걸 잊지 마. 나는 알았다는 표시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곧 불을 꺼야 돼. 환기 구멍으로 불빛이 새면 좋지 않으니까. 어둠 속에서 숨을 죽이고 때가 오기를 기다리는 거야. 나는 다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기다리다가 지루해도 잠들면 안 돼. 잠들면 마지막이야. 만일의 경우를 위해 권총을 손에 들고 있게. 나는 침대에 걸터 앉아 있을 테니 자넨 그 의자에 앉아 있게. 나는 권총을 손에 들었습니다. 홈즈는 미리 준비해온 가늘고 기다란 지팡이를 침대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성냥과 초를 나란히 놓아두었습니다. 준비가 다 되자 홈즈는 등불을 껐습니다. 방 안은 한 치 앞도 볼 수 없는 암흑 세계가 되었습니다. 때때로 밤새 지저귀는 소리가 들릴 뿐 숨막힐 듯 답답한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언젠가 고양이 울음 같은 소리와 함께 덧문 긁는 소리가 났는데 틀림없이 표범인 모양이었습니다. 은은한 교회 종소리가 15분마다 시간을 알려주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계속 긴장하고 있다는 것은 괴롭고 고된 일이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는 것이 여느 때보다 10배나 느리게 느껴졌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용케도 버티어 나갔습니다. 12시, 1시, 2시가 지나고 이윽고 3시가 되었습니다. 교회 종소리가 3시를 알린 지 얼마 안 되었을 때였습니다. 환기 구멍 근처에서 불빛이 번쩍이는 것 같더니 이어 기름 냄새가 났습니다. 석유 램프에 불을 붙인 모양이었습니다. 잠시 후 희미하게 사람이 움직이는 기척이 났습니다. 냄새는 점점 강하게 풍겨왔습니다. 우리는 언제라도 재빠른 동작을 취할 수 있도록 긴장한 채 기다렸습니다. 그렇게 30분가량 지났을 때 옆방에서 무슨 소린지 알 수 없는 쉿 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마치 불 위에 올려놓은 물주전자에서 수증기를 내뿜는 소리 같았습니다. 그 순간 홈즈는 침대에서 벌떡 일어나더니 재빨리 성냥불을 켜고는 지팡이를 들어 초인종 끈을 힘껏 때렸습니다. 와트슨, 보았나? 하고 외치면서 홈즈는 다시 한번 지팡이를 쳐들어 힘차게 끈을 내리쳤습니다. 그러나 나는 아무것도 보지 못했습니다. 너무 순간적인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다만 휘파람 소리는 분명히 들었습니다. 홈즈는 도대체 무엇을 그렇게 힘껏 때렸을까요? 마치 악마라도 내리치는 듯한 기세였습니다. 홈즈는 말없이 환기 구멍을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그의 긴장한 얼굴이 희미하게 떠올라 보였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일찍이 들어본 일이 없는 끔찍한 비명이 들려왔습니다. 듣는 사람의 마음을 얼어붙게 하는 그 소리에는 고통과 공포와 노여움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얼룩무늬 끈의 정체. 밤의 고요를 깨뜨린 그 죽음의 절규는 고통스러운 신음소리로 변했습니다.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이 세상의 소리가 아닌 듯한 그 무서운 비명은 멀리 떨어진 데까지 들려 마을 사람들의 잠을 깨웠다고 합니다. 아무튼 홈즈와 나는 얼굴을 마주 본 채 멍청이 서 있었습니다. 얼이 빠진 것입니다. 마침내 신음소리도 멎었습니다. 지금 그건 무슨 소리였을까? 나는 조금 숨찬 어조로 물었습니다. 간악한 살인자의 최후야. 이렇게 될 줄은 몰랐지만 결국 이로써 사건은 해결된 셈이지. 자, 로일로 박사의 방으로 가세. 권총을 잊지 말게. 홈즈는 심각한 표정으로 촛불을 켜 들고 앞장서서 복도로 나갔습니다.
홈즈가 로일록 박사의 방문을 두드렸으나 대답이 있을 리 없었습니다. 분명히 죽었어. 홈즈는 이렇게 중얼거리며 문을 비틀어 열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나도 권총을 꽉 쥐고 그의 뒤를 따랐습니다. 제일 먼저 테이블 위에 석유 램프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램프 불빛은 반쯤 열린 철제 금고를 비추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로일록 박사는 테이블 옆에 있는 나무 의자에 가운을 걸친 채 꼼짝하지 않고 앉아 있었습니다. 발끝이 마구 뒤틀려 붉은 슬리퍼가 벗겨지려 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무릎 위에는 낮에 본 가죽 채찍이 놓여 있었습니다. 나는 처음엔 로일록 박사가 잠들어 있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미 숨을 쉬고 있지 않았습니다. 턱을 치켜든 채 부릅뜬 눈은 천정의 한 곳에 못 박혀 있었습니다. 우리는 거의 동시에 몸을 부르르 떨었습니다. 로일록 박사의 머리에 감겨 있는 갈색 무늬의 노란 끈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홈즈는 눈을 부릅뜨고 그것을 노려보며 와트슨 이거야. 이게 바로 줄리아가 말한 얼룩 무늬의 끈이야. 하고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나는 권총을 겨누며 한 발 앞으로 다가섰습니다. 순간 시체의 머리 위에 있던 얼룩 무늬의 끈이 움직이기 시작하더니 박사의 머리카락 사이에서 독사의 삼각형 대가리가 불쑥 나타났습니다. 와트슨 조심해. 늪독사야. 인도에서도 가장 무서운 독사지. 로일록 박사는 물린 지 10초도 못 되어 죽었어. 가만히 있게 이놈을 금고 속으로 몰아넣고 헬렌 양을 안전한 장소로 옮긴 다음 이 지방 경찰에 연락하세. 홈즈는 이렇게 말하면서 로일록 박사의 무릎에 놓여있던 채찍을 들어 끝쪽의 고리를 독사의 목에 걸었습니다. 눈 깜짝할 사이에 해치운 참으로 멋지고 재빠른 솜씨였습니다. 독사는 곧 채찍에 감겨 철제 금고 속으로 집어던져 뒀습니다. 홈즈는 금고를 단단히 잠가 버렸습니다. 금고가 잠기는 소리와 함께 스토우크모란 마을에서 일어난 낡은 저택의 끔찍한 사건은 끝났습니다. 의붓딸인 줄리아를 죽이고 그 동생인 헬렌까지 죽이려 한 로일록 박사의 미치광이. 같은 계획은 홈즈에 의해 멋지게 뒤집혔던 것입니다. 다음 날 헬렌을 이모네로 보내고 사건의 뒤처리를 지방 경찰에 맡긴 다음 우리는 서둘러 런던행 기차에 올랐습니다. 홈즈는 기차 안에서 어젯밤의 일을 차근차근 들려주었습니다. 환기 구멍을 지나서 초인종 끝을 타고 그 독사가 내려왔을 때 예상은 하고 있었지만 난 좀 당황했었어. 아니 당황한 것은 뱀 쪽이야. 자네에게 호되게 얻어맞고 눈 깜짝할 새에 되돌아갔으니까 말이야. 게다가 주인인 로일록 박사를 물었으니. 그러고 보니 로일록 박사는 나 때문에 죽은 것 같아. 좀 가엾은 생각도 드는군 그래. 이렇게 말하는 홈즈의 얼굴에 잠깐 어두운 그림자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가엾긴 뭐가 가엾단 말인가. 독사를 이용해 사람을 죽인 천하의 고약한 악당이야. 어차피 사형을 당하게 될걸. 글쎄 그도 그렇군. 그런데 독사를 우유로 길들이고 휘파람으로 불러 들릴 수 있다는 사실은 전혀 몰랐어. 이번 사건은 또 나에게 새로운 공부를 시켜준 셈이군. 아 졸려. 오늘은 집에 가서 한숨 푹 자야겠어. 홈즈는 몹시 피곤해 보였습니다. 나는 자기 전에 해야 할 일이 있어. 이번 사건에 관한 걸 자세히 기록하는 일 말이야. 이렇게 말했지만 나는 나도 모르게 빵이 통째로 들어갈 만큼 입을 크게 벌려 하품을 했습니다. 홈즈도 덩달아 하품을 했습니다. 우리는 서로 마주 보고 웃었습니다. 끝.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끝.